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여러분들의 건강 파트너 맥스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결핵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폐결핵은 결핵균 마이코오백티어리움 터버큘러오시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병 질환으로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 전파됩니다. 폐결핵이 주요 특징입니다.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있다면 기침, 가래, 피곤함, 체중 감소,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진단에는 결핵검사, 피부시험, 흉부 엑스레이 혹은 CT 스캔을 통해서 진단됩니다. 치료 폐의 결핵은 항결핵제라 불리는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예방법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CG 백신이 사용되며 결핵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적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폐결핵의 전파, 공기 중 전파, 결핵균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로 공기 중에 나오는 비말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호흡기 전파, 폐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폐결핵의 위험 요인입니다. 면역 기능 저하,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은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령자 및 어린이,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약할 수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결핵 환자와의 접촉, 결핵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 BCG 백신을 어린 시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호장구 사용, 결핵 환자와의 접촉 시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 및 치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빠르게 의료진을 찾아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결핵은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되면 예방이 가능한 병이지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폐결핵은 왜 생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결핵은 마이코오백티어리움 터버큘러오시스라는 결핵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 세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됩니다. 결핵균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폐결핵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은 주로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세균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오는 비말에 존재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경우에는 특히 HIV, AIDS나 기타 면역 기능 저하 상태에서는 결핵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HIV 또는 AIDS나 기타 면역 기능 저하 상태에서는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역 체계의 약화는 결핵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감염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 밀접한 접촉이나 감염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노출은 폐결핵에 감염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핵 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근접한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노출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내성 결핵균, 종종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약물 내성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항결핵 약물에 대한 내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한 고령자나 어린이는 결핵에 노출될 경우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결핵균이 전파와 호흡기 감염, 면역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폐결핵에 발생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핵에 감염된 경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경에서의 감염 예방이나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전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결핵이 유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결핵은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개별적인 개체가 결핵에 감염되거나 결핵 질병을 발병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결핵의 발병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일부 유전적인 요인은 개체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거나 결핵균에 대한 저항성을 변경함으로써 폐결핵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이는 결핵에 감염될 때 면역 체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영향은 개체마다 다르며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결핵의 발병을 결정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는 감염된 환경에서의 노출 정도, 개인의 면역체계 상태, 건강 습관, 사회적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된 후에도 모든 개체가 질병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감염된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면역체계의 강도, 다양성, 반응성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폐결핵은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이 미치지만 유전적, 환경적인, 면역학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폐결핵이 진행 중일 때 섭취해야 할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결핵이 진행 중인 경우 올바른 식단은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결핵 환자가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일부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단백질은 면역체계 강화와 조직의 수리 및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닭고기, 생선, 계란, 견과류,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 폐결핵 환자는 면역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및 아연,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식품 및 채소, 과일, 견과류, 유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칼로리 식품. 폐결핵은 종종 체중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영양소가 풍부한 고칼로리 식품을 선택하여 체중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분된 식사. 증상이 있을 때는 소분된 식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식사를 자주 섭취하여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체내 영양소 흡수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수분은 체온을 조절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물과 건강한 음료를 섭취하세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대변의 움직임을 촉진하여 변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곡물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결핵 치료 중에는 항결핵 약물을 복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적의 식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핵 환자의 요양 방법과 치료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박테리아의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부위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며 아래는 결핵 환자의 요양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결핵은 항결핵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됩니다. 주로 다제 내성 결핵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항결핵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휴식과 식이 조절. 휴식이 필요하며 환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격리 및 예방 조치. 결핵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의 일정 시간 동안 격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기를 통한 공기순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의료 모니터링.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혈액검사 및 진단검사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다른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의사 방문 및 의사와의 소통. 혈액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의사 방문이 필요하며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증상의 변화나 어려움을 공유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고 약물 변화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 강화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면역 강화를 위한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금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며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환경 지원 및 정신적 지원. 혈액 환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은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이 이루어져야만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치료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맥스킴입니다. 이 영상의 제작자입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구독 버튼이 아직 빨간색이라면 구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에 많은 구독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